자, 베트남 분들이 수술하는 가장 많은 수술 1위는 전에는 볼륨 좀 없는 느낌에서 볼륨 굉장히 있는 모습. 복부 성형을 하게 되면 이 튼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 이사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K-팝의 영향 때문도 있고요. 확실히 베트남 분들이 수술하는 빈도가 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어요. 나라마다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수술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분들이 수술하는 가장 많은 수술 1위는 당연히 코 수술이에요. 그 중에서도 짧은 코 교정과 콧볼 축소, 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특징이 있어요. 콧대 부분이 조금 없고요. 콧볼이 넓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서 코끝이 좀 퍼져 있는 형태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콧대 콧구 수술하면서 짧은 코 교정을 하고 복코 교정을 하면서 콧볼 축소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사진을 보면 수술 전 사진을 봤었을 때 코가 위쪽으로 약간 들려 있고 코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입도 약간 나와 보이는 느낌이 있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경우에 코끝을 최대한 앞쪽으로 짧은 코 교정을 통해서 연장을 시켜주고 콧볼을 줄여주면 옆모습이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예뻐져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코가 좀 넓어 보이고 콧구멍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케이스라 이 경우도 짧은 코 교정과 콧볼 축소를 하면서 콧구멍이 좀 덜 보이고 코가 작아지게 되면서 훨씬 더 세련된 인상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꼭 고려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베트남 분들 코가 좀 작거든요. 이 비주가 짧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 코 끝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경 연골의 크기가 모자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비중경 연골뿐만 아니라 귀연골도 쓰고 자가 늑연골 써서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반드시 CT를 찍어 봐서 본인이 비중경 연골의 크기 보고 필요한 경우는 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재수술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코끝을 늘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수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좀 많은 데서 수술하시는 게 맞아요. 코끝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골이 너무 작거나 피부가 잘 안 늘어났을 때 의사만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동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베트남 분들이 짧은 코 교정이에요. 두 번째로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은요, 안면 윤곽 수술이에요. 안면 윤곽 수술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광대, 사각턱, 앞턱. 베트남 분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필요한 경우가 제법 많아요. 얼굴이 작은데 광대와 사각턱이 발달돼 있고 턱 끝은 발달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네모네 보이고 짧아 보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광대랑 사각턱은 안쪽으로 넣어주고 턱 끝은 아래로 좀 연장을 해줘서 전체적인 V 쉐입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베트남 분들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자, 수술 전 CT를 보면요, CT상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네모난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좀 짧아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수술 후 CT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U 쉐입에서 V 쉐입으로 바뀌면서 전보다 훨씬 더 균형이 맞고 납작해 보이는 느낌에서 좀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로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은요, 가슴 확대 수술이에요. 베트남 분들은요, 흉곽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부가 타이트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피부도 최대한 많이 늘려줘야 되고 안쪽에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하는 노하우를 가지면서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주요 혈관들을 다치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좁은 흉곽에 가슴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감각 떨어지는 케이스 많고요. 본인이 흉곽에 비해서 맞지 않은 보형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형물이 너무 윤곽이 많이 보이거나 가슴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촉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흉곽 크기를 고려를 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어디로 절개를 해야 될지 어떤 보형물을 써야 될지를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사진 보시면은요, 그냥 딱 봤었을 때 전에는 볼륨 좀 없는 느낌에서 후 사진을 보면 볼륨 굉장히 있는 모습. 사실 지금 옷이 타이트한 옷이라서 그렇지 그냥 약간 헐렁한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너무 과해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분도 흉곽 굉장히 작았던 분이거든요.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흉곽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보형물을 저희가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앞쪽으로 프로젝션이 좀 더 잘 되는 보형물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멘토의 메모리겔 엑스트라라고 하는 보형물을 많이 써요. 그 보형물이 같은 사이즈보다 조금 더 폭이 좁고요,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흉곽이 좁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형물이 이 바깥쪽에서 보형물이 좀 덜 만져져요. 네 번째
번째는 복부 성형이에요. 출산을 하는 나이가 어린 경우 많고요. 출산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분들이 몸통이 작거든요. 몸통이 작은데 출산을 여러 명을 하다 보니 배가 앞으로 늘어져 있는 경우 많고요. 출산을 겪고 나서 배꼽 아래쪽에 튼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복부 성형을 하게 되면 이 튼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복부 성형 수술은 그냥 피부만 잘라내는 건 아니고요. 출산을 하면서 늘어져 있는 근육도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늘어진 피부와 지방을 다 제거를 해서 배를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전후 사진을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출산을 하신 다음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빠지지가 않고 또 뱃살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이거든요. 상복부 지방흡입하고 옆구리 지방흡입하면서 복부 성형으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정리해서 출산하기 전보다 훨씬 더 슬림하게 배가 쭉 들어간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다섯 번째로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은 지방 이식이에요. 의외로 지방 이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대가 발달되고 사각턱이 발달된 얼굴들은요, 중안면부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마에 비해서 관자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얼굴이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안면부가 드러나면 훨씬 더 피곤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죠. 그냥 허벅지나 배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뽑아서 지방을 넣는 거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한 3-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전후 사진을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이 중안면부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중안면부가 밋밋하면 사람이 뭔가 약간 뚱해 보이거나 화나 보이는 느낌들 들고요. 그런데 중안면부의 볼륨이 채워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볼륨이 채워지면서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들죠. 대신에 지방 이식은 절대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과하게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어색한 모습이 돼요. 오늘은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병원은 베트남 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냥 이런 수술을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코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경험이 없으면 수술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베트남 분들 경험이 많은 데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